안녕하세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의 워홀을 와서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이번 주 실험은 런던 사람들의 이야기 채집하기예요. 그동안 팟캐스트에서 너무 제 얘기만 잔뜩 한 것 같아서 문득 런던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살고 있을지가 궁금해졌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상적인 말들, 길을 다니다가 우연히 들리는 그런 대화들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누군가를 게스트로 초대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냥 귀를 조금 열고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록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지난주에 친구랑 런던 근교에 있는 앱솜이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카부츠 세일에 다녀왔어요. 카부츠 세일은 일종의 벼룩시장 같은 건데요. 사람들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차 트렁크에 싣고 와서 직접 판매하는 중고거래 장터예요. 거기서 몇 가지 물건들을 득템하고 2층 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저랑 제 친구 바로 뒤에 영국 아이랑 엄마가 앉아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엿듣고 있었어요. 영어 듣기 평가하듯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의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what if로 시작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너가 성 또는 무지개 밑에 살 수 있다면 너는 성 안에 살래? 아니면 무지개 밑에 살래? 하고 물으니까 아이가 망설임 없이 성에서 살래?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훌륭하구나 하면서 흡족한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 아이가 마냥 뜬구름 잡는 애가 아니고 현실적인 애라서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가 만약에 호날두랑 메시 중에 한 명이랑 같이 살아야 한다면 누구랑 살 거야? 이랬더니 엄마는 바로 호날두 이랬고 아이도 나도 호날두랑 살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 재밌고 계속 엿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들리는 런던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한번 들어보고 수집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웠어요. 내가 월요일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볼 거니까 평소보다 천천히 걸으면서 사람들 말소리를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킹스크로스 역에도 갈 거니까 그 역의 벤치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 대화를 좀 들어봐야겠다. 특히 세인트 판크라스 역에 가면은 유로스타 타러 가는 구역이 있으니까 거기 서 있으면 여행 이야기나 작별 인사 같은 걸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스시집에서 알바를 하니까 바쁘지 않으면 손님들 대화를 좀 들어볼 수도 있겠다 싶었고 수요일 저녁에는 코벤트 가든에서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펍에 가서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변 사람들 대화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알바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는 버스를 타니까 1층은 좀 시끄러울 수 있고 2층에 앉아서 이어폰도 일부러 끼지 말고 또 재미난 대화가 들릴지 모르니까 귀를 열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이 실험이 계획대로 흘러갔는지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정말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에피소드에는 욕이 조금 나옵니다. 우선 월요일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약간 설렜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채집하게 될까? 여름방학에 잠자리채를 들고 처음으로 잠자리 잡으러 나가는 초등학생의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마침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둘이 장난치면서 지나가길래 좋은 기회다 이러면서 귀를 딱 열었는데 하필이면 처음부터 들리는 말이 욕이었어요. Oh, fuck off! 이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막 팔을 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 첫 문장부터 F워드가 들리다니 이거를 도대체 기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지만 일단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탔어요.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누군가는 말하겠지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웅성웅성 대화는 들리는데 어떤 대학생으로 보이는 또 젊은 사람들이 한 4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제 귀에 꽂히는 문장은 이런 거였어요. 중간에 좀 잘 안 들리긴 했지만 They'll be like so fucked 이러면서 또 F가 들리는 거예요. 뜻은 아마 뭐 걔네 뭐 됐다 이런 순화해서 말하자면 걔네 지금 멘붕이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았는데 다른 말은 거의 안 들리고 욕만 또렷하게 들리니까 이쯤 되면은 내 귀가 문제인가? 욕처럼 자극적인 말만 선택적으로 알아듣나 싶었어요. 그러고 이제 워털루행 기차를 타러 갔죠. 평소에는 제가 최대한 사람 없는 자리에 가서 앉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채집하려고 보니까 아예 자리 선정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일부러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두 남자가 대화하고 있는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둘은 별로 친해 보이진 않았는데 연애 경험에 대해서 서로 묻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헤어졌는데 toxic relationship이었다. 그러면서 상대방한테도 뭐 최근에 연애한 게 언제냐 막 이런 걸 묻고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내용은 자세하게는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억양이 뭔가 익숙하지가 않은 억양이었고 말이 너무 빠르고 중간에 기차 안내방송이 너무 자주 나오더라고요. 마치 랩을 하듯이. 그래서 유일하게 또렷하게 들린 말은 이런 거였어요. 준호아메린. 따라하지도 말이 막 꼬이는데 준호아메인. 안 되겠다. 못 따라하겠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Do you know what I mean? 이니까 뭔 말인지 알지? 이런 거였는데 영국 사람들은 꼭 저렇게 짧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거기서도 좀 비슷했어요. 빅토리아 라인이었는데 사람은 굉장히 많이 타 있는데 생각보다 다들 조용하더라고요. 물론 서울 지하철만큼 조용하진 않았지만 귀를 기울여 봤는데 이번에는 영어가 아니라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 사방에서 들렸어요. 포르투갈어 같은 것도 들리고 프랑스어도 들리고 근데 알아들을 순 없었죠.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여기는 런던이구나. 외국인이 많구나. 그날 제 귀에 가장 또렷하게 들린 거는 그냥 대화가 아니라 안내방송이었어요. 이런 안내방송. This is Green Park. Change here for Jubilee and Piccadilly lines. Exit here for Buckingham Palace. This station has step-free access. 이런 말들이요. 런던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들으셨겠죠? 그러다가 제 옆에 앉은 두 사람이 갑자기 아보카도 토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 얘기여서 저도 막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Avocado and eggs are so delicious together 이러면서 극찬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들으면서 아보카도 토스트는 인정이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킹스크로스 역이랑 세인트 판크라스 역에 도착을 했어요. 가서 한동안 벤치에도 앉아있고 서점에 가서 어슬렁거리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유로스타 타는 곳 근처에도 서 있어 봤는데 뭐 작별 인사나 여행 가기 전에 막 들떠서 하는 말 이런 거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큰 역치고는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누군가가 그 길거리 피아노 치는 소리만 좀 들렸어요. 프랑스어도 아무래도 파리행 유로스타가 있다 보니까 꽤 주변에서 들렸는데 제가 듀오링고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긴 하지만 아직 초짜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공연장 안내 알바를 하러 갔어요. 원래는 공연이 주로 열리지만 이날은 예술재단에서 주최하는 어떤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와인을 한 잔씩 들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야말로 진짜 재밌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겠다 하고 기대하면서 약간 귀를 쫑긋하고 서 있었는데 거기가 로비여서 공간이 되게 울리고 옆에 있는 홀에서는 디제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사람들은 분명히 다들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전혀 들을 수 없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날 그냥 오늘도 채집은 별로 못하겠구나 하고 서 있었는데 결국은 알바생들이랑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알바를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는 그냥 제 자리만 지키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모르는 얼굴도 많이 보이고 뭔가 먼저 말 걸기가 좀 어색했거든요. 그러다가 폴란드에서 온 한 알바생이 있어서 제가 크리스마스 휴가 어떻게 보냈냐고 먼저 말을 텄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좀 이어졌어요. 그분이 런던에 있는 맛있는 폴란드 음식점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워털루에 있는 마무스카라는 곳인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한국 친구한테도 추천해 줬는데 그 친구가 거길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그다음부터는 자기를 만날 때마다 무조건 거기 가자고 했다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꼭 한번 가보려고요. 이렇게 뭔가 영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나라 음식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런던에서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알바생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분은 저희 아빠 나이쯤으로 보이는 영국인 직원분이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알바할 때는 무조건 검은색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여기 올 때만 검정색 옷을 입어. 이게 지금 내가 가진 유일한 검은 착장이야. 난 원래 쨍한 오렌지색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그렇거든요. 전 검은색을 잘 안 입고 옷장이 진짜 알록달록해요. 그래서 은근슬쩍 대화에 끼면서 저도 옷장이 온갖 색으로 가득해요. 막 이러면서 말을 걸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은 인상이 뭔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왜냐면 머리가 일단 완전히 하얗고 생로랑의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되게 중후한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알바생들이 대부분 20, 30대 아니면 40대 정도까지만 있는데 이분은 60대 정도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은 어떤 사유로 이곳에서 일하고 계실까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평생 자기는 영국 정부에서 일했다고요. 저도 마침 한국에서 정부기관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서 더 궁금해져서 어떤 부서에서 일하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HM Treasury에서 자기가 일했다고? 그러니까 영국 재무부에서 예산 편성을 담당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하루에 컴퓨터를 막 9시간, 10시간씩 보면서 예산 총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63세쯤 된 어느 날에 갑자기 눈이 미친 듯이 따갑더래요. 그리고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일하다 말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일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니터 보는 업무는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증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정년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런 이유로 그만두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되게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 이 공연장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어떤 음악을 제일 좋아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클래식을 제일 좋아하기는 하지만 사실 장르 가리지 않고 좋은 음악이면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덧붙이셨죠. 근데 랩은 빼고 하면서 I'm an old man 하시길래 저도 막 웃으면서 저도 사실 스포티파이에서 얼마 전에 제 리스닝 나이를 분석해서 알려줬는데 80세라고 나왔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나는 스포티파이는 안 써서 잘 모르고 주로 CD로 음악을 듣긴 하지만 너가 80세가 나왔다면 나는 아마 한 180세쯤 나올 거야 라면서 농담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는 또 다른 대화를 엿들었어요. 제 앞에 어떤 20대 커플 한 쌍이랑 그들의 그러니까 여사친으로 보이는 한 명 이렇게 셋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데이트 비용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흥미로운 주제겠다 싶어서 들어봤는데 첫 데이트 때 그 커플이 어떤 미국 음식점에 갔는데
인당 한 110파운드 정도가 나왔대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막 서비스 차지도 20%나 내야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여사친이 커플한테 너네 데이트 비용은 그럼 누가 주로 내? 하니까 번갈아서 내는 편이다. 근데 이번 발렌타인데이 디너는 공동으로 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또 딴 데로 튀면서 지하철역 얘기로 넘어갔어요. 그때 마침 핌리코라는 역을 지나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너네 핌리코 역이 왜 생겼는지 알아? 막 이러길래 저도 궁금해서 또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너무 엿듣는 게 티나면 안 되니까 일부러 지하철 노선도에 눈을 고정하고 관광객인 척하면서 길 잃은 관광객인 것처럼 이렇게 남은 역 숫자를 손으로 세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그 근처에는 빅토리아 역도 있고 복솔 역도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부자들이 당시에 거기까지 걷기 귀찮다. 역 하나만 더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 그래서 핌리코 역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를 또 어디서 듣나 싶어서 재밌었어요. 수요일에는 코벤트 가든에서 약속이 있어서 일부러 좀 일찍 가서 펍에 먼저 들어갔어요. 오늘은 좀 이야기를 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품으면서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대화가 잘 들릴 것 같은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귀를 딱 열어뒀는데 제일 목소리가 컸던 거는 창가 쪽에 앉아있던 여자 3명이었어요. 발음을 들어보니까 뭔가 미국인 같았어요. 아니면 그냥 미국식 억양을 쓰는 유럽 어느 나라의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용은 거의 안 들리고 계속 like만 들렸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like, or like, I was like 이러면서 계속 like만 들려서 그냥 오늘은 대화 내용은 포기하고 말버릇만 채집하고 가는구나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알바를 하루 종일은 아니고 저녁에 알바가 정말 바빴고 원래 계획은 손님들 대화를 엿듣는 거였지만 그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 바빴어요. 단체 손님이 오마카세를 이제 시키셔서 그 그릇을 계속 날랐죠. 그게 좀 무리가 됐는지 금요일에 제 무릎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무릎에 활액막염이 있어서 무리를 하면은 물이 차는데 이날은 좀 심하게 차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단단하고 조금만 디뎌도 아프고 욱신욱신거리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금요일 저녁에 알바를 급하게 취소하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타야 되는데 뭐 한 3걸음 걷기도 쉽지가 않아서 우버를 불렀어요. 우버가 이제 도착을 해서 쩔뚝거리면서 차 문을 열고 탔더니 기사님이 제 다리를 보시고는 안쓰러워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What happened to your knee?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영국 와서 제가 무릎 때문에 병원 가느라고 우버를 몇 번 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먼저 이유를 물어보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아마 이번이 2번째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오지랖은 오히려 좋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무릎을 왜 다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잠깐 하다가 제가 또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요즘 비 많이 오지 않아요? 손님들 좀 많이 타시겠네요. 이렇게 했더니 기사님이 또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요즘에 비가 와서 아무래도 좀 타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정말 손님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옛날에 언제는 손님이 많았어요? 물었더니 한 10년에서 15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심지어 5분 거리에 뭐 담배 사러 나가거나 장 보러 갈 때도 택시를 탔대요. 우버가 없던 시절에 이제 택시 회사로 전화가 많이 와서 어딘가 하고 위치를 보면은 그냥 집 바로 앞에 있는 가게에 나가는 건데도 나가기 귀찮아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는 게 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런던이 워낙 비싸고 살기가 팍팍해지다 보니까 돈이 뭐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이 좀 있는 사람들도 다들 돈 아끼려고 택시를 잘 안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누가 택시를 타나 보면은 거의 정말 저처럼 뭐 다리를 다치거나 아니면은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타는 경우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왔는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언제 런던에 왔냐라고 물어보시고 저도 물어봤어요. 런던에 산지 얼마나 되셨어요? 하니까 무려 28년이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45세이신데 알고 보니 이제 18살 때 혼자 영국에 오셨대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하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1998년에 그때 내전이 있었는데 탈레반이 완전히 아프간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전쟁이 너무 심해서 그때 탈출을 했대요. 근데 아쉽게도 물어봤죠. 부모님하고 형제 자매도 그러면 같이 오셨나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사정상 한 명밖에 보낼 수가 없어서 가족들이랑 생이별을 해야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형제 자매도 다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고 본인만 혼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 1만 달러인가 2만 달러를 주고 가짜 여권이랑 서류를 만들어서 겨우겨우 탈출을 했고 영국에 혼자 도착해서 이미그레이션에 자기 사정을 설명하고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하셨어요.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또 굉장히 조사 과정이 긴가 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고 또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갖 질문을 받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다른 스태프가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아프간 출신인지 확인도 했다고 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영어도 하나도 모르고 이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당연히 하나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지금은 여기가 자기한테는 홈이다. 정말 집처럼 느껴진다. 지금까지 28년을 살았고 18살에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이제는 고향보다 여기서 산 시간이 더 길다는 거죠. 당시에 영국 정부가 난민들을 많이 지원해줘서 대학도 다닐 수 있었고 대학에서 영어랑 컴퓨터를 공부하셨다고 해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약국에 딱 도착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내려야 했어요. 이제 부츠 약국에 도착해서 제가 처방받은 약 2가지를 달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 하나인 진통제가 다 떨어졌다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허무했어요. 택시까지 타고 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약국에서 버스를 타고 집 근처에 내려서 이제 걸어왔죠. 근데 그 걸어오는 4분 남짓한 거리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다리를 쩔뚝이면서 왔어요.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리인데 그날은 유난히 멀게 느껴지고 너무 무릎이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제가 욕을 안 하는데 그리고 욕을 속으로는 욕을 할 수는 있어도 밖으로 내뱉어 본 적은 거의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그날만큼은 너무 막 욕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무릎이 아프고 이렇게 그러니까 영국 와서 무릎 아픈 거 중에 거의 제일 아픈 축에 속했거든요. 이날이. 그래서 실험 첫날 들었던 그 F로 시작하는 그 욕을 입을 막고 막 하면서 집에 갔어요. 근데 이게 아마 한국인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별로 욕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그 찰진 한국 욕을 또 입을 막고 몇 번을 하면서 집에 갔어요. 그제서야 좀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에는 약 기운 때문에 막 졸리기는 했는데 무릎이 계속 붓고 너무 욱신거리고 아파서 잠을 거의 설쳤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아프고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도 너무 멀게 느껴지고 화장실은커녕 침대에서 바로 앞에 있는 책상 의자까지 한 3걸음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통증도 너무 심하니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문득 전날 우버 기사님과 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일부러 막 연결해서 생각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분은 18살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이 도시에 도착했구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곳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내고 여기를 비로소 집이라고 느끼게 되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오후에는
또 동네에 사는 제 친구가 약국에서 저 대신 진통제를 찾아서 집까지 가져다 줬어요. 근데 약만 가져온 게 아니라 집에서 직접 얼갈이 배춧국을 끓이고 밥까지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서 있기 힘드니까 설거지도 하기 힘들 거라면서 제 밀린 설거지까지 아무 말 없이 다 해주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또 그냥 그렇게 보내기는 좀 그러니까 미리 사실은 가지구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가 아예 서 있을 수도 없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그나마 만들 수 있는 게 오븐 요리다 보니까 가지 오븐 구이를 해서 친구랑 같이 먹고, 이제 친구가 가고 난 뒤에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저녁을 보냈어요. 사실 그날 오후까지만 해도 되게 우울하게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만 보면서 우울하게 있다가 그래도 친구가 가고 나니까 조금 이제는 좀 기분이 좋아져서 오랜만에 좋아하는 노래들의 가사를 찾아서 조용히 부르면서 저녁을 보냈어요. 이번 주를 돌아보니까 계획했던 것만큼 이야기를 채집하지도 못했고 사실 몸도 마음도 여유롭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프다 보니까. 근데 이번 실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이야기는 애쓴다고 생기지 않는다는 거. 억지로 들으려고 한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제 계획대로 듣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흘러가는 순간에 우연히 나누게 된 대화 몇 가지가 더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채집 실험은 여기서 멈추려고 해요. 대신에 앞으로는 살다가 우연히 괜찮은 대화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메모장에 적어두려고요. 언제 또 그 대화가 저의 마음에 꽂히게 될지 모르니까요. 다음 주 실험 주제를 살짝 스포해 볼게요. 다음 주에는 옛날 사람처럼 살아보기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 주에는 제가 무릎도 아프고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거의 폰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런던 사람들 이야기를 엿들으러 여기저기 나갈 계획이었지만 정작 가서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조금은 실험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예 반대로 살아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날로그 인간으로 살아보는 거죠. 마치 영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리를 할 때도 평소처럼 유튜브나 챗GPT한테 레시피 물어봐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요리책을 보고 해본다든지, 그리고 노트북이나 핸드폰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종이책을 읽고, 그리고 타이핑을 좀 줄이는 대신 종이에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생각을 적어보고요. 그리고 가끔은 조명 대신에 촛불을 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도 그냥 이것저것 넘기면서 짧게 듣지 말고 마치 그 알바하면서 대화 나눈 그 영국 정부에서 일하던 분처럼, 저는 물론 CD 플레이어가 없어서 CD를 실물로 듣지는 못하겠지만 하나의 앨범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진득하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옛날 사람처럼, 소위 말하는 옛날 사람처럼 살아보기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실험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실험해보고 해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